안방 일렬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홈. 홈. 안녕하세요. 해적의 항해 시대를 함께하고 온 주스입니다. 아, 정말요? 네. 아, 대단한데? 신기합니다. 아니, 요즘 황사가 너무 심해서 진짜 건강들 다들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마스크, 코로나가 지났지만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닙시다. 네, 27입니다. 제가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스콘 1관에서 해적선을 타고 왔습니다. 이 작품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혹시? 저 예전에 김여원 배우님이 이거 아, 출연하셨었거든요. 이번에 하세요. 이번에도 하세요? 이번에 그 지금 아, 세 작품을 하고 계세요, 동시에. 하루도 그러니까 못 와, 려원 쉬고. 배우님이 이거 하시면서 저는 식스에서 려원 배우님을 봤거든요. 그래서 네. 아니 같이 하고 거기 계세요. 그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님 너무 좀 이렇게 많이 돌리시는 거 아니세요? 좀 쉬게 해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근데, 그 해적할 때 려원 배우님이 네. 그 출연하신다고 보러 오라고 아,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그때 못 음. 봤어요. 이번에 꼭 보러 가셔야 될 텐데 지금 려원 배우님은 차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 어떡하나? 그렇구나. 어떤 한번 꼭 보시면. 콜소리나 뭐 이런 그런 모니터링석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모르시죠? 우리 때는, 나 때는 그 소방시설에 대한 그게 철저하지가 않아서, 안 와서. 네. 저기 계단이나 이런데 객석 더 아, 깔아갖고 추가 입장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듣긴 했어요. 많이 소극장 연극들에서 약간 매진되면 막 중간에 계단에도 막 앉혔다 듣긴 했는데 진짜 소극장만이 아니에요. 예술 현장도 어, 그랬어요. 대극장도 예술 전당에서도 대극장도요? 네,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맞아요. 이야, 입석이죠, 예술은 입석 너무 일종의. 필요하긴 하네요. 왜냐면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는 스탠딩 룸이라고 뒤에 서서 보는 거 있어요. 저 해밀턴은 그렇게 봤거든요. 아, 저는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었죠, 방송에서. 저는 라이언 킹을 그렇게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입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구간이 있는 거고, 과거에 우리나라는 없이. 그런 구간이 없는데, 그냥 막 들여보내는 거야, 그냥. 막 들여보내면서, 추가로 들어보내. 아무 데나 앉으시오. 일단 처음 이제 예매하신 관객들이 다 이제 앉으신 다음에 추가 입장을 이제 하면서 공연 지연이 되는 거죠. 너무 낭만적이다. 아, 그럼. 한 명도 놓칠 수 없다. 돈독도 그런 돈독이 없는 거지. 근데 이 작품이 진짜 초연부터 워낙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드림아트 센터 2관이었거든요. 초반에 되게 특이한 마케팅을 했었는데 현장 예매로 10,000원에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음, 다들 관심 없는 분들도 뭐 10,000원이라니까 한번 봐볼까 하고 봤다가 너무 재밌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폴라로이드 마케팅을 해가지고 재관람을 6번을 하면 폴라로이드 사진을 주니까 그거 받겠다고 이제 6번 보고 하다가 이제 또 더 보고 더 보고 더 보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사랑을 받아가지고 사실 소극장 뮤지컬이 앙코르는 잘 올라오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초연 공연도 그렇고 재연 공연도 그렇고 둘 다 앙코르 공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 프로덕션임에도 불구하고 공연 자체는 5번째 공연이에요. 이희준 작가님이랑 박정환 작곡가님 콤비의 작품인데 이분들의 작품이 워낙 화려해요. 사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마 돈크라이, 쇼노트에서 올렸던 신흥무관학교, 인사이트에서 올렸던 비환 이렇게 군 뮤지컬 대극장까지도 올리셨고 그다음에 이제 해적이랑 알렉산더를 하신 건데 저는 이 해적을 보기 전까지는 대극장 뮤지컬을 주로 보러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제가 해적을 보게 된 계기는 신흥무관학교를 보고 재밌네? 근데 해적이 더 인기라 그래서 한번 봐볼까 하고 봤다가 소극장 뮤지컬을 미친 듯이 보러 다닌 계기가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이 해적이 저희 뮤지컬 관람의 변곡점이 됐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꼭 소개를 하고 싶었다가 이번에 재공연을 하게 돼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준 작가님이 쓰신 작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주인공 캐릭터가 공연 초반에 죽음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뮤지컬 해적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인 17세 소년 루이스가 공연 초반부터 죽음을 결심하고 유서를 씁니다. 왜냐면 해적이셨던 아버지 케일럽이 항해를 마치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루이스 혼자 남았기 때문인데요. 루이스가 죽음을 결심하던 찰나 갑자기 누군가가 아버지 케일럽을 부르며 루이스의 집을 찾아옵니다. 바로 케일럽과 같이 항해를 했던 해적선의 선장 캡틴 갈리코 잭입니다. 루이스는 아버지 케일럽이 돌아가셨다고 말하는데요. 캡틴 잭은 루이스에게 아버지 케일럽이 남긴 유언이나 유품이 아무것도 없냐고 묻습니다. 루이스는 캡틴 잭을 경계하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남긴 장미 그림이 바로 로즈 사파이어라는 값비싼 보물이 숨겨진 로즈 아일랜드라는 보물섬의 지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캡틴 잭은 루이스에게 보물섬 지도를 넘기라고 설득하지만 루이스는 캡틴 잭과 함께 해적선 항해를 하기 위해 보물섬 지도를 외운 다음에 지도를 먹어버려요. 죽음을 결심한 루이스는 해적선의 항해 일지를 쓰게 되는데요.
캡틴 잭은 항해에 함께할 선원을 구합니다.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선원 하워드를 제외하고도 총잡이가 필요한데요. 캡틴 잭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의 주인인 앤을 만납니다. 뮤지컬 해적은 2인극이에요. 특이하게도 각각의 배우가 서로 성별이 다른 2개의 주요 배역과 1개의 조연, 총 3개의 배역을 연기합니다. 그래서 2명의 배우가 한 무대에 등장한다고 해도 각 장면마다 등장하는 배역들이 바뀝니다. MJ 스타핏이 대부분의 작품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루이스를 연기하는 배우가 의상을 갈아입고 앤을 연기하게 됩니다. 앤은 사생아인 여성인데요. 앤은 잭이 해적선의 총잡이를 구한다는 것을 엿듣고 해적선의 총잡이로 자원합니다. 잭은 당연히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앤에게 슈팅 매치에서 승리하면 앤을 총잡이로 해적선에 태워준다고 말하게 됩니다. 둘의 슈팅 매치는 무승부로 이어지다가 앤이 별을 쏘게 돼서 슈팅 매치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앤은 사생아였지만 아버지로부터 오빠들과 똑같이 비싼 사격 선생님에게 사격 레슨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앤이 진짜 별을 쏘았을지 아니면 유성우가 떨어지는 타이밍을 맞춘 것일지는 관객들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나 해적선에는 여성이 탑승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앤은 앤손이라는 이름으로 해적선에 탑승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다른 해적선과 교전이 벌어지고요. 앤은 마르코라는 쌍칼잡이와 결투를 벌이던 중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마르코라는 쌍칼잡이도 메리 리드라는 여성 해적이었어요. 앤소니와 마르코는 서로와 사랑에 빠지는데 앤보니와 메리 리드라는 여성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뮤지컬 중 가장 특이한 넘버인 인터미션이라는 넘버가 나오는데요. 소극장 뮤지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터미션이 있진 않지만 관객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하우스 조명도 꺼지고 간단하게 몸을 풀 수 있는 쉬어가는 넘버입니다. 길게 펴는 네. 시간인가 보다. 네, 맞아요. 진짜 관객들이 기지개 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연출적으로 영리한 선택인 게요. 앞에서 제가 배우들이 1인 3역을 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터미션이라는 넘버 이전에는 배우들이 엠보니와 메리 리드라는 배역을 연기하다가 넘버가 종료되고 나서는 잭과 루이스를 연기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인터미션이라는 넘버를 통해서 배우들이 의상을 갈아입는 시간을 버는 거죠. 다시 해적 스토리로 돌아와서 캡틴 잭은 엠보니를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이스로부터 마르코가 사실 여성인 메리이고 엠보니와 서로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분노하게 됩니다. 한편 루이스는 유령선을 발견하는데요. 해적이 소극장 뮤지컬임에도 불구하고 리프라이즈를 정말 잘 썼어요. 루이스는 1막에서 자신이 유령선에 갇혀있는 심정이라고 솔로 넘버를 부르는데요. 이 넘버가 2막에서는 메리 리드와 함께 진짜 유령선을 발견하고 안에 뭔가 값비싼 물건이 없나 찾아보는 듀엣 넘버로 리프라이즈 됩니다. 루이스는 유령선에서 망원경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 망원경을 통해서 로즈 아일랜드를 마침내 발견하게 됩니다. 루이스는 아버지 케일럽이 남긴 보물섬 그림의 그 위치대로 찾아가는데요. 정작 그 위치에는 시체들만 수북히 쌓여있고 로즈 사파이어는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선원 하워드는 루이스의 아버지인 케일럽이 선원들을 모두 죽이고 자기 혼자 보물을 훔쳐 달아난 것이 아니냐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무대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해적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캐리비안의 해적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포스터를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서 네네. 이거를 왜 극장에서 하지? 소극장에서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었네요. 이 MG 어, 스타피쉬가 사실 그렇게 자본이 많은 회사도 아니고 다른 데 투자를 받는 회사도 아니에요. 초연을 사실상 트라이아웃처럼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올린 다음에 네. 재공연부터 이제 다른 회사에 바로 미련 없이 되게 신기하게 파시더라고요. 김은견 주님이랑 이준 작가님이 그렇게 순수하게 작품을 개발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분들이셔가지고 모든 작품들을 한 번만 올리고 미련 없이 되게 다른 컴퍼니에 다 파세요. 해적도 그런 경우여서 재공연부터는 이제 콘텐츠 플래닝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개발만 하고 파는 거. 개발만 하고 팔고 싶어요, 정말. 저 좀 팔게 해주세요, 제발. 김은기 연출님이랑 이준 작가님 부부 작품도 사실 굉장히 마니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해적을 통해서 처음으로 대중성을 얻게 돼서 진짜 올라온 작품마다 다 매진이 되고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특유의 감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랑을 받는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성공한 예술가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존버는 승리한다. 버티십시오. 무조건 강연을 가보면 다 성공하신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예술가들은 그냥 버티십시오. 사실 크게 공감은 가지 않았는데 막상 보면 진짜 다 버티신 분들만 성공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한 말이죠. 버팁시다.
버팁시다. 30년과 이제 22년을 버티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버티겠습니다. 버티세요. 버텨야죠. 다른 거 가르쳐 줄 건 별로 없고 버티는 거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버티는 방법도 중요하죠. 방법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야. 방법 없어. 그냥 하는 거야, 어. 그거는. 방법을 알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떨어져 나가지 않아.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튼 네. 해적을 통해서 정말 또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보니까. 해적은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에서 078-336이라는 작품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여성 간의 사랑이 중심이 된 창작 뮤지컬입니다. 그런데 이 엠보니와 메리리드의 사랑 이야기를 성별의 제약 없이 남성 배우들과 여성 배우들이 모두 젠더프리로 캐스팅되어 연기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성이 탑승할 수 없었던 해적선에 탑승한 두 여성 해적의 이야기를 사랑으로 녹여낸 것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해적이라는 제목에서 두 여성 해적의 사랑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녹여냈다 보니까 많은 마니아 관객들의 사랑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작품의 가장 하이라이트 넘버가 우리 모두의 기억나지 않는 꿈이라는 엠보니와 메리리드의 듀엣에서 출발해서 메리리드의 솔로로 이어지는 넘버인데요. 기승전결도 완벽하고요. 고음 하이라이트도 소극장 뮤지컬에서 대극장 뮤지컬 수준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넘버예요. 박정아 작곡가님의 대극장 작품을 통틀어서도 가장 좋은 넘버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저를 포함한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넘버입니다. 심사에서 만나면 얘기해줘야겠는데, 지난번에 심사할 때 같이 봤었는데, 아, 네. 박정화 아, 작곡가님이 오셨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를 많이 못했거든요. 아, 해적을 꼭 보고, 제가 아시는 분께서 그동안 작곡하신 것 중에 최고였다. 이런 평을 해주셨다. 제 생각에는 아무튼 이희준 작가님과 박정화 작가님 황금기의 최고 작품이 아닐까. 대학로 창작 뮤지컬계의 물차들 불꽃 로저스 같은 오스카르 작품을 스타일. 남기셨네요, 두 분이서. 네, 진짜 마니아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는 작품이었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공연이 많이 됐는데도 계속 매진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게 가장 지금 대학로의 문법에 딱 맞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러 한번 이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나가더라도. 네. 제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초연에만 6인극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초연의 배우분들이 각 배우마다 3명씩 캐스팅이 되셨는데 그래서 딱 4번인가 밖에 특별 공연을 안 했는데 그 공연에서만 이제 온전한 버전의 해적을 볼 수 있었던 거죠. 한 배우가 한 역할을 하는 해적을. 그래서 이제 그 공연은 또 특별한 게 앤보니와 메리 리드가 결혼식을 아예 하는 장면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니아들이 그 넘버를 좋아했는데 OST에서만 이제 들을 수 있는데 이제 또 제작사가 바뀌면서 그거를 팔지 않았다고 해요. 그 추가 넘버에 대한 저작권은 팔지 않아서 이제 앞으로는 볼 수 없는 버전이 되었다. 왜 그럴까? 왜 잘 만드신 그 특별 공연 버전도 다른 회사에 팔았으면 이제 6인극 공연으로 올라와서 큰 스케일로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 버전은 팔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신 이유는 뭘까?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안 좋으니까 그랬겠죠, 뭐.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내부 사정은 들어가 봐야 알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못 봤거든요, 그거를. 그때 진짜 가고 싶어가지고 직전까지 진짜 극장 1층에 카페가 있잖아요. 거기서 다들 새로 고침하면서 표 받겠다고 심지어 맨 끝에 원래 안 파는 그 콘솔 바로 옆까지 다 팔고 했는데도 그땐 코로나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너무 전쟁이었어. 거의 비더시탄트랑 동급의 전쟁이었어. 그 드림아트 센터 뭐가 있나 봐요. 진짜 중간중간마다 마니아들이 환장하는 공연들이 올라와가지고 정말 전쟁이 일어납니다. 진짜 우리 마니아분들 때문에 코로나도 잘 이겨냈고 우리 대학로가 이렇게 굴러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우리 대학로만의 또 전형성이 있는 그런 작품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거는 나중에 큰 유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수출되는 많은 작품들이 나름 대학로의 그 전형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중국이랑 일본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수출도 많이 되고 맞아요. 네. 우리나라가 그런 의미에서는 좀 중국장이나 대극장 창작들이 좀 약한 편이기는 한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대학로에서 활동하시는 배우님들하고 이 대극장에서 활동하시는 배우님들하고 이게 또 완전 또 이게 색깔이 다르고 서로 이게 활동하는 영역이 완전 다른 거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로에서 하시는 배우분들이 큰 극장으로 사실 많이 가지도 않고 또 큰 공연에서 하시던 분들은 대학로 공연으로 그렇게 가기가 또 쉽지 않고
맞아요. 뭐 이런 약간의 그 좀 분리돼 있는 그런 느낌들이 없잖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확치는 않아도 뭔가 스태프들, 그러니까 연출이나 뭐 이런 분들도 좀 그런 성향이 조금씩은 좀 나누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자유롭게 교류해서 대학로 분들도 큰 극장에 도전해서도 소화를 잘하고 또 큰 극장에 계신 분들도 작은 공연에서 또 롱런 공연도 좀 하시고 이런 교류가 좀 활발하면서 좀 다양성이 있는 그런 좀 시장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막상 음, 배우님들은 하고 싶으셔도 이제 대학로 공연은 거의 다 콜 오디션이다 보니까 하고 네. 싶으셔도 오히려 대극장보다 더 하기 힘든 게 대학로 공연 주연 데뷔라고 많이들 그러니까요. 거기서 배우님들이 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연마다 매회 매년 돌아가셔서 기록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계시더라고요. 일로 가시고 일로 가시고 이렇게. 거의 막 5개까지 동시에 하시는 배우분들이 나오세요, 이제. 3개는 그러니까요. 기본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백장으로 빠지시기도 하고, 그래야 이제 거기 여분이 좀 남아야, 우리 이제 또 더 젊은 친구들이 또 다시 또 진입을 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제작사분들 누군가 잘 같이 부탁드려요.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또 로테이션이 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대학로는 우리 마니아 분들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정말 기립박수감입니다. 정말 좀 존중할 만합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애정이 또 있으시고, 사연도 있으시고, 또 대학로 공연에 대한 불만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애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주스님 별점 좀 매겨주세요. 정말 음, 5점 만점. 5점 만점으로 음. 4점이요. 저는, 4개. 네, 별 4개인데요. 왜냐면, 네. 초반에 거의 막 4.5개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음, 회사가 바뀌고 나서 5개가 될 줄 알았는데, 음, 연출이랑이 별로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근데, 어찌되었든, 와. 이런 스케일의 이런 작품을 대학로에서 만나볼 수 없었고, 그 다음에 해적이라는 소재 자체만으로도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에서 신선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젠더 프리를 시도하고, 캐릭터들 자체도 굉장히 독특하고, 살아있는 캐릭터를 만든 것 같아서 저는 꼭 한번 관람하시는 대학로 뮤지컬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5점을 잘 안 줘요, 뭐해도. 아니, 무슨 뭐 별점을 제가 뭐, 이거 제가 처음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러더니 굉장히 비평적이고, 굉장히 평론가적이고, 아주 굉장히 그 논리적인, 준비된 별점인데요. 네, 준비된 별점인데요, 이거. 너무 아니에요. 말씀도 잘하시고 타당한데요. 동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적 꼭 보러 가게. 언제까지 하죠, 참? 서울동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스콘 1관에서 6월 11일까지 공연됩니다. 6월까지 하니까 지금 많이 방송 보러 들으시는 가시겠네요. 분들은 꼭 한번, 물론 이제 표가 매진됐다고는 하지만,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찾으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강조해야 될 게 남성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과 여성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이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서. 최소 2번은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추천도 드려봅니다. 오케이. 너무 또 이 디테일한 꿀팁을 또, 네, 주셔서. 마치 저보고 2번을 꼭 보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서, 맞습니다. 네, 깊이 와닿았습니다. 려원 배우님으로 아, 먼저 보시고 써보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학로에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몰고 왔던 해적 꼭 한번 관람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